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좋은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그 리즈 위더스푼의 그 북클럽 있죠. 북클럽에서도 선정이 됐던 책이기도 하고, 훌루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제 드라마로 반영되고 있기도 한 스토리인 책입니다. 바로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사놨어요. 아마존에서 추천으로 계속 뜨길래 옛날에 사다 놓고는 진짜 앞에 조금, 뒤에 조금 보다가 접었는데 한번 딱 제대로 시작을 하니까 이야기가 너무 부드럽게 계속 뒤쪽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중간중간 뭐 끊기는 부분이 많이 없기도 했고, 제가 순차적으로 쭉 데리고 가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라서 처음에만 읽기 힘들었고 뒤쪽에서는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왜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한 장 읽고 덮고 막 두 장 읽고 덮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사람 이름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마을이 굉장히 정리가 돼 있죠.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런 동네인 것처럼 딱 보이는데, 이 동네는 미국의 첫 계획 도시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법대로 규칙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뭐 앞 잔디는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것을 어기면 이제 뭐 벌금을 내는 식의 엄격한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세를 내주는 그런 집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앞쪽에서 봤을 때는 딱 한 집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집만 지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집에는 당연히 꽤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다 중산층의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리처드슨 부부가 나옵니다. 리처드슨 부부와 그리고 4명의 아이가 나와요. 렉시라고 하는 여자아이, 그리고 트립과 무디는 남자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찌라고 하는 막내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다들 자신만의 작은 불꽃들이 있어요. 물론 부부 중에 이제 아내도 자신의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뒤쪽 집에 세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미아라고 하는 엄마와 그리고 딸 펄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이제 세를 들어오게 돼요. 그 2명은 좀 약간 노마딕한 그런 삶을 사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나고, 엄마는 이제 뭐 사진을 찍는 예술가라고는 하지만 생활이 좀 여유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사실상 전혀 다른 두 집안이죠. 그런데 이 두 집안이 이렇게 교묘하게 교차가 돼요. 교차가 되는데 확 맞물려요. 이 펄이라고 하는 아이 있죠. 새에 들어온 아이는 이 집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그 아이, 뭐 트립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나 무디라고 하는 남자아이와 굉장히 친해지는데, 매일 리처드슨 집에 가서 이제 소파에 자고 마치 그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저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미아와 펄은 뭐 이 집에 가서 내가 이곳을 나의 집처럼 누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서로가 서로의 어떤 주거지를 자기 집처럼 느끼게 됩니다. 왜 또 여기서 서로라고 하냐, 이 부잣집에 있는 막내딸 있지라고 하는 아이 있죠. 이 아이는 자기 집에 그런 어떤 체계화되고 갇혀 있는 듯한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거든요. 그러는 아이가 자기 집에 새 살고 있는 미아라고 하는 한 명의 사진 예술가를 보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학교만 갔다 오면 곧장 그 펄의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두 집이 확 엮이게 되는데, 더 격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 리처드슨 엄마의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맥컬러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컬러 부인은 아이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는데 입양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제 겪고 있었죠. 그러다가 소방서에서 어떤 아이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맡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 엄마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내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갈 거다. 다시 아이를 돌려달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있지가 다시 다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집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첫 장면도 그렇게 시작해요. 즉, 맨 처음에 집에 불이 났고 화재를 일으킨 거 바로 있지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소방사들이 와서 불을 끄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되짚어 나가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어떻게 그 아이가 불을 다 지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딱 마무리가 되는데, 이 작가는 적혀 있지만 셀레스트 응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그런 내용이 나왔을 수 있는데, 인종 문제도 다뤄지고요. 뭐 인종 차별에 대한 게 아니라 동양인을 잘 사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무엇보다 사회의 어떤 계급 차이, 경제적인 계급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떠도는 사람의 삶, 정착된 사람의 삶의 대비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10대 아이들이 각기 겪고 있는 어떤 자신들만의 갈등, 자신들만의 작은 불씨들도 잘 드러나고요. 또 여성이 특히 홀로 아이를 가져서 엄마가 되고 그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그런 고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잘 드러나는데, 근데 물론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달파, 얼마나 힘들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의 그런 스토리가 참 특이해요.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져서 혼자 아이를 갖다 보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런 이야기들도 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일단 이 책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인기가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드라마로 또 나올 정도였으니까, 아무 소설이나 이렇게 막 드라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뭐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드라마로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사회 계층, 10대의 갈등과 부모가 된다는 건 motherhood, parenthood 라는 것에 대해 좀 읽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 책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거의 이까지 지금 딱 접어놨는데, 이까지는 이제 이 책으로 읽다가 뒷부분은 이제 밀리로 봤습니다. 밀리에도 있거든요. 이 책이 밀리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밀리를 구독하고 계시다면 밀리로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읽은 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펄의 엄마가 그 리차드 집으로 들어가서 집안일을 막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펄이라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게 아닌 그 공간, 즉 내가 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집에 머물수록 내가 마치 리처드슨 집의 딸이 된 것 같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친구 집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좀 감정이 막 뭐가 뭐지 하는 감정이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집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치 이 집 주인 딸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뭐가 안 맞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나의 그 부잣집 딸 놀이에도 방해가 되고, 또 우리 엄마가 이 내 친구 집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도 그냥 뭐 좀 이상하고, 그래서 나라면 되게 싫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미아가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두 집은 더욱더 공고히 엮이게 되죠. 그리고 제가 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그 리처드슨 부인,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판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얼마나 피상적인 것이었고 진짜 이 얇은 그냥 장막 같은 거였죠.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게. 깊은 곳에서는 우월감이 있었고,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내가 무언가를 놓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열등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냥 겉모습에 살짝 덮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내가 마땅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무감? 그런 것들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씩 도움을 준다든지, 미아한테 일자리를 준 것도 그런 거죠. 그게 또 드러난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일자리를 제안했는데 미아가 뭐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한 부분에서도 그런 어떤 이중적인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뭐 여실히 드러났죠. 그리고 막 정말 너무너무 재능이 있는 예술가다 막 해놓고는 본인과 일들이 막 엮이기 시작하니까 그깟 예술을 한답시고는 매일 이렇게 떠들면서 살고 막 이러면서 폄하하는 듯한 그런 말도 많았었고, 물론 좋은 사람인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중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리처드슨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씨를 찾으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리처드슨 부인이 도움을 줬던 어떤 병원장과의 태도,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우리 친구지, 서로서로 돕는 친구잖아 하면서도 내가 너 다 도와가지고 병원장 시킨 거고, 너 지금 너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내가 소개시켜 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 내 부탁 왜 못 들어줘? 이런 게 다 깔려 있었죠. 표면적으로 막 못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분명히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으나, 그치만 아무튼 본인이 남한테 해줬던 그런 어떤 호의, 뭐 베품,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 단순히 무조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든 인물,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리처드슨 부인을 읽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그 맥컬러 부부가 그 아이 입양의 어떤 공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이상한 말을 하죠. 그 아이가 중국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문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어디 레스토랑도 데리고 갈 거다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예,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딱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 같아요. 아시아인인 우리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서양인들이 막 정말 동양이 뭔지도 모르면서 오리엔탈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동양 중에서도 정말 너무 크게 특징이 나눠지는 국가들을 한데 다 싸잡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뷰티풀 오리엔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겪은 바로도 아시아 친구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야? 하면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중국, 일본 이겠거니 했는데 뭐 인도. 나랑 너무 먼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머릿속에 그냥 아시아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도 내 아이 얼마든지 중국 문화와 그 연결된 채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그런 그 공판에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조악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중국인 레스토랑 데리고 가면 그 중국 문화와 연결돼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 작가도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재밌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이 작가분 셀레스티 응이 굉장한 스토리텔러다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인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편하게 술술 익히는 책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책 읽고 빨리 찾아올게요. 안녕.